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문재인 총통각하가 등극하실 그런 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수처죠. 문희상이라는 자가 10월 9일 날 공수처를 그 패스트 트랙을 국회 본회의에 10월 말 정도에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냄새를 풍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당이 그 국감을 즉각 중단하고 반응을 보였어야 돼요. 근데 국감이 국회의원들이 찍어먹는 밥그릇이니까 이거 국감 중단을 안 하고 지금에서야 이제 그 이슈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상권 분립 체제가 다 무너지는 거고 실제로 문재인이 스탈린 내지 히틀러 이런 수령 동무 혹은 총통각하에 등장하는 그런 수순입니다. 이해찬이 말해온 문재인 586 권력의 수십 년 장기 집권, 이 집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헌정 질서의 붕괴입니다. 탄핵으로 시작된 음모가 내각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공수처로 완성됩니다. 우리 자유시민의 가열찬 투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공수처가. 일단 많죠. 예. 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우리 국민들은 저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난 투국만 보고 국회가 네네. 엉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미사여구, 그 다음에 선거법을 개정을 하는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둘 다 개혁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세뇌시키면서, 그러니까 선전하면서 네네. 그 불법적으로 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그리고 권력을 잡은 다수당이나 혹은 대통령 혹은 이 집권 세력의 그 네네. 적법성 위장에 의해서 네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 절차적인 문제는 좀 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이게 그렇죠. 이게 개황당한 법안인데 이 공수처가 상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 겉으로는 공직사 비리 수사처, 부패 수사처. 부패. 예. 근데 그런 건데 그게 이 정부 조직법상으로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무슨 위원회 방통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위원회들은 개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 이런 것들은 네네. 정부 조직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헌법적인 그 헌법률이나 헌법 그 기초 정신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망가지게 할 수 있는. 이게 공수처 법 하나만 통과해서는 안 되고 네네. 원래는 이런 걸 하려면 네. 정부 조직법을 고쳐야 된다. 그렇죠, 먼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쌍두마차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죠, 이거는.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죠.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적시한 그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 이호선 교수님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적시하셨죠. 자, 네. 그것도 절차적 혹은 법 형식적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 떠나서 이 법에 규정된 바의 본질적 문제가 뭐냐 이거죠.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고위직 공무원의 모든 것을 다 자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리 수사 혹은 부패 수사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의 비리 부패, 그 다음에 검사 판사까지 포함해서 사법부 판사의 이 비리 부패. 아니 비리 부패 수사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게 비리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거기는 플러스가 뭐냐면은 그 직권 남용, 네. 그 다음에 직무유기, 네. 그 다음에 그 뭐죠? 정보 유출, 네. 정보 누설, 그 다음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는 정치자금 위반, 네네.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삼권 분립 체제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항상 잘 돌아가고 있는 삼권 분립 네네. 요소들을 바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일단 저는 저 문재인 편을 만약에 들어서 악마의 편을 들어서 말하자면 아니 나쁜 거 좀 수사해서 감옥에 넣겠다는데 왜 상권 분립을 깨냐고요. 공수처장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공수처위원회 임명권은 공수처장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수처장 하나 어디 듣보잡 민변 변호사 같은 거 하나 시켜놓으면 이 괴물과 같은 조직을 그냥 다
어디 인민재판 일삼는 그런 운동권 듣보잡으로 딱 구성할 수 있다. 이거네. 그거죠. 우리가 지금 핵심은 뭐 방송통신위원이다 뭐다 각종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런데 이걸 정부 조직으로 해서 대통령 임명하고 공처장이 그리고 실제 소위 말하자면은 수사 전문가 혹은 기소 전문가인 검사가 50%까지 임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대 50. 그렇게 그러니까 10% 0%도 괜찮아. 0%도 괜찮고. 그다음에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소위 완장찬 예, 사회 예. 운동가들이나 혁명가들이나 뭐 지금 뭐 예. 뭐 그냥 무책임하게 막 질러대는 예. 사람들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간첩을 공수처장 임명해 놓으면 맞아요. 그다음에 새끼 간첩들을 공수처 위원으로 만들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그렇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총통이 될 가능성이 크죠.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좀 봐야 되냐면요. 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네네.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그렇죠.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작동하는 건데 이건 아무데도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도 같이 갖고 있죠. 당연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소권 같이 갖고 있고 처장을 누구를 임명하냐에 따라서 이 막강한 조직이 마음대로 구성되고 예. 그다음에 이 조직에서 다루는 이른바 공직자의 부패라는 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뇌물 이런 거는 지금 체계로도 다룬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게 이제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이게 이어령 비어령인 죄거든요. 그렇죠. 예. 이어령 비어령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된 거 아니야. 그렇죠. 태반이. 태반이. 그다음에 그 박 대통령 언저리에 사람들 줄줄이 잡아놓을 때 전부 직무유기 직권남용이었거든요. 그거는 사법적 판단도 자의성이 들어간 겁니다. 자율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건 이어령 비어령 이 고무줄 고무줄이죠. 그러니까 마치 기업하는 사람들 배임 집어넣을 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대표이사가 저기 땅을 사야 돼. 예. 그 대표이사 판단에는 저 땅 사두면 앞으로 기업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면 이걸 배임으로 고발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소주주들이. 예. 그래서 이 경영에 관해서는 배임의 권한을 배임이 적용되는 그 범위를 좁혀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을 이 경영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게 기업가의 족쇄가 돼요, 지금. 그렇죠. 기업가를 정부가 잡을 때 배임을 쳐서 잡아요. 예.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래버리면 너 왜 직권에 벗어난 짓 했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의가 안 되는 범죄잖아요.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그렇죠. 예. 이어령 비어령인. 관점도 워낙 다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 유출은 이게 내부 고발자 처벌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족쇄 채우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보면 사법권을 깨버리고 사법에서 사법 커뮤니티 그게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법조인 공동체, 검사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걸러지는 거 이거 다 뭉개버리고 지 마음대로 이런 무소불위의 수사 기소권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서 예. 국회의원들 재갈 물리고 모든 공직자를 재갈을 물리겠다 이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현대 그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핵심 이건 헌법률입니다. 네네. 삼권 분립 이걸 깨부수고 네네. 즉 제도나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예.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지배가 됩니다. 자의적 권력욕에 따른 지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총통 각하로 등극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했죠. 혹은 수령동무로 등극하시는 거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히틀러 총통, 예. 그다음에 스탈린 서기장, 예. 그다음에 3대 수령, 예. 그리고 중국은 모택동까지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중국도 저기 감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그건 위원회예요. 네네. 그래서 직접 정부 기관이 아니라 개별 부속 기관으로 돼 있어 그 말하자면은 그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네네. 기소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수사와 기소권까지 되면은 지금 검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에 대한 사법권, 재판관에 대한 예. 말하자면 반부패를 이름으로 사법 판결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권 뭐야 저기 직권 직무유기. 직무유기 그다음에 그 비밀 저기 노출 뭐 기밀 누설 이런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되면은 판사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죠? 양승태 법원장의 경우 예, 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예. 여러 사람한테 자문한 걸 가지고 그걸 거래라고 했죠. 사법거래 그러니까 그게 아마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양승태 대법원장 바로 이 직권남용으로 지들이 걸었거든 지금.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사건 분립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니, 이걸 생각을 법률적으로 해보세요. 네, 제도적으로 별로 아주 반부패라고 하는 이름으로 싹 포장을 해서 적법성을 위장해서 통과시켜서 거의 통치를 하려고 하는. 아니 총통보다 더하지. 더하죠 뭐. 총통보다 더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총통각하 문재인 수령동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거보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대통령 자녀 문제, 조국 수사 문제 예. 등등등 지금 현 정부에서 나왔던 거의 게이트급 네네. 혹은 뭐 드루킹 사건 다 다시 그게 되어 있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현 임기 내에서는 다 말하자면은 사법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비밀 서류 창고로 다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공수처가 검찰이 조사하는 것도 공수처가 그 건을 가져가면 검찰은 손떼게 돼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감추고 싶은 거는 공수처가 그 건을 가져가 버려서 그다음에 진행을 늦춰버린다고. 검찰권이 필요가 없어요. 검사 조직 없애버리면 나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냥 경찰들한테 정보 가지고 수사시키고 기소권도 줬잖아요. 그다음에 네. 공수처만 있으면은 충견들 명견들 잘 지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 연구회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네. 민변 이런 거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사법부 딱 판사들 장악하고 요번에 명재권 판사인가 예, 예. 그 뻔뻔스럽게 계속 그 체포영장 거부하는 그런 판사들로 쫙 장악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의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겠다. 예, 예. 그리고 그 정점에는 수령 문재인 동무, 예예예. 총통 문재인 각하께서 딱 올라서시는 그렇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 네. 거죠. 지금 사실상 네. 여러 가지 기반이나 이 인적인 조직이나 이런 건 다 돼 있어요. 조법만 하나만 통과시키면은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거죠. 아무런 견제도 없이 네네. 전권을 독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황당한 법이기 때문에 네네. 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해온 과정에서 절차적 무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엄청나게 많았죠. 우선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부 조직 개혁, 정부 조직법을 같이 건드리지 동시에. 않고 네. 어떻게 이 법을 얘기를 하냐라는 네. 게 그 법 구조상의 네. 절차적 법 네. 형식 논리상의 문제 하나.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한번 저것도 이거랑 관계 있지 않나? 그 한국당 그 패스트 트랙. 그 패스트 트랙 패트 그 저기 뭐 폭력 사태라고 흔히 그렇죠. 고발되는 패트 폭력 사태. 그것도 이거랑 관계 있는 거 원래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을 했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두 가지 말하자면은 개혁 법안이라고 해서 집권당에서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사법개혁 그 법안. 그러니까 문재인 공수처 총통 법안. 네. 그다음 문재인 두 총통 번째로 선거법 개정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는 그러니까 것. 밥그릇 법안. 밥그릇 법안. 네, 총통 법안, 밥그릇 법안.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법개혁 특위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특위위원이 있는데 네. 그 특위위원의 과반수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이 말하자면은 저기 패스트트랙이라고 지금 네.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선진화법에서는 예, 이런 예. 중요한 예, 예. 소위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60%의 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예. 그거에 대한 보완 요소로서 국회의장이 네.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예비 단계가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네네. 이제 거기서 패스트 트랙을 하려고 그러면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 이 말하자면은 구성인자에 따라서 구성원에 네. 따라서 굉장히 네.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이 소수 정당인 바른 미래당의 오신환. 바른 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어요. 근데 네. 원래 오신환 씨가 이 말하자면 사개특위의 저기 위원이었는데 예, 예. 그것을 저기 바른 미래당의 손학규 체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강제적으로 말하자면 사표를 자발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국회법 48조에는
그런 특위위원회 그 사임에 대해서는 예.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본인이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그 바른미래당 원내총무가 그 손학규 강제로, 체제가 손학규 체제가 예. 바로 말하자면은 해촉이지. 해촉을 하고 잠깐만요. 해촉 서류를 만들어서 만들고 새로 이제 자기들 그 체입회라고 고무거수기 고무거수기 예. 체거수기를 네. 새 위원으로 만드는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위촉을 하겠다. 해촉 위촉을 결정을 한 다음에 당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문의장 국회의장한테 예. 이거를 이제 전달을 하려고 예. 전달해서 그 해촉 위촉이 또 불법입니다. 예, 예. 바른미래당의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사임을 안 했는데 해촉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건데. 국회법 40조 예, 예. 1조에서 6조까지 다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상식적인 위반이에요. 근데 그 위반이 아니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예. 그거를 국회의장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예, 예. 그거를 한국당이 이거는 헌정교체의 예. 농단의 예. 문제니까 이거는 정당방위다. 국회의원으로서 예. 국민의 주권적 그 의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국당이 그걸 막은 행위가 말하자면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거가 이제 법리 다툼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예. 국회 선진화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국회 내의 폭력 행위 그걸로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국당 사정은 이제 좀 다음에 보고 예, 예.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이 그 당시에 사개특위 위원인데 예, 예. 그만두려면 자기가 직접 사표를 써야 되는데 예, 예. 손학규 체제가 예, 예. 오신환이 사표를 안 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손학규 체제가 당론을 어겼다라는 명분으로 예, 예. 사표 대신에 해촉서를 쓰고 예, 예. 그다음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채머시기라는 고무거수기를 새로 사개특위위원으로 위촉을 한 다음에 예. 이 사정을 문희상이한테 전달하려고 하니까 예, 예. 한국당이 막았고 예. 전달이 안 되니까 팩스로 집어넣어 버렸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희상이란 자는 네. 국회의장이란 자는 이렇게 팩스로 허접하게 도착한 이 불법 사문서인데 예, 일종의 예, 예. 당의 문서니까 사문서거든요. 그렇죠. 정부 문서가 아니면 다 사문. 그렇죠. 이 불법 사문서를 문희상이란 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것이 해촉 사유가 되고 정당하고 국회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수리를 했죠. 수리를 했죠. 그러면 문희상은 지금 일신의 영광 다 누릴 거 누렸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칼인가 뭔가라 해서 그 친인척이 어마무시한 수억의 돈을 받아 먹었잖아. 그렇죠. 예. 그것이 문희상이 그래서 수갑 찰 뻔하다가 거기에 관계가 있냐 없냐, 관계가 있다는 게 확실하면 수갑 차는 거고, 예, 예. 관계가 없는 척 했는지 없는지 그래서 수갑 안 차고 벗어난 영감님 아니요. 그렇죠. 예. 원래 국회의장이라는 게 최다선이 하잖아. 집권당의 그렇죠. 최다선이. 그렇죠. 예, 예. 아 이렇게 일신의 영광은 다 누린 양반이 예, 예. 그런 영감이 이런 짓을 저지르면 이걸 뭐라 그래? 문재인 총통각하를 위한 홍위병이야, 용병대장이야, 살인청법자야. 용병대장 좀 합시다. 나는 살인청법자 같은데 누굴 죽이냐? 국회라는 제도를 죽이는 살인청법자가 된 거예요. 저는 문희상이가. 개인적으로 그걸 조금 더 그거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